드디어 방송될 모국의 전문 건강 프로그램 와우 메디컬 114는 모국 현지에서 제작된 방송으로 방송 시간과 배경 등 캐나다 현지 사정과는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시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3월 첫째 주 건강 매거진 첫 시간은요. 저희가 이 머리 끝에서 허리까지 척추에 대한 질환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모시고 계십니다. 연세바른병원 조보영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번호 02-6676-0114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6-0114 바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화번호입니다. 네, 많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입니다. 자, 선생님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요즘에 미영 씨와 같이 이제 걷는 그 생명에 빠졌어요. 이제 달리는 것보다 걷는 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이 걷는 것이 또 똑바로 걷는 것이 척추 건강에 좀 도움이 되나요? 네, 척추 걷기 운동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이 척추를 위해서는 이 수영이라든지 자전거 타기, 걷기 운동 모두 다 좋은 운동들인데 저희들이 가장 손쉽게 부상이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이고 이 서 있을 때 목부터 등, 허리까지 척추가 골반으로 연결이 되게 돼 있는데 이 계속 안정적으로 걷게 되면은 이 척추 근육에 계속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근력이 약화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허리 디스크가 이제 예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걷기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좀 걸어야겠습니다. 토요일 주말이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걸으면서 느낀 점이 늘 걷는 건데 운동을 위해서 또 걷는다 생각하니까 어떻게 걸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척추 건강 위해서 좀 어떻게 올바로 걸을 수가 있을까요? 요즘 이 걷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공원이나 학교에 이제 나가 보시면 이 요즘 길에 이 아주머니들이 이 머리를 이 모자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딱 그 파워워킹이라고 하죠. 맞아요. 손을 앞으로 내밀고 앞을 시야를 정면을 주시하면서 힘차게 곳곳하게 걷는 그 자세가 이 걷기에 가장 그 척추를 위한 걷기에 좋은 운동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수술을 하셨거나 시술을 받으셨거나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에게 운동을 위해서 어떻게 걷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면 이제 길에서 이게 보시면 잘 걷는 분이 계세요.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분 뒤에 딱 붙어서 30분 이상 열심히 따라서 걸으십시오. 라고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시겠어요. 진짜 따라 걸으면. 저기 그런 아주머니 이렇게 딱 걷고 있는데 제가 뒤에서 바짝 붙어서 딱 따라가면 저 사람 뭐야? 그렇게 신고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이 시간을 그 이후에는 그렇게 걷는 분들은 그냥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따라가서 건강을 지키기 위한 거니까 절대 신고하시면 안 됩니다. 밤에는 신고 좀 해도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허리 디스크에 대한 걷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하셨는데 자, 우리가 또 이 자세, 또 이제 그 새 학기를 맞이하고 우리 그 이제 중학교 입학한 아이들이 있고 고등학교 입학한 아이들이 많았어요. 저희 아이도 중학교 입학했는데 이 녀석이 항상 이렇게 앉아서 이 자세가 있어요. 그래서 맨날 야단을 치는데 이 자세도 이 허리에 문제를 일으키는데 큰 원인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디스크의 압력을 높이는 그런 자세들이 대개는 이제 허리가 안 좋게 되고 허리가 안 좋은 분들이 그런 압력이 올라가는 자세를 취하게 되면 통증을 많이 느끼시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가 가장 디스크의 압력을 덜 느끼는 자세가 누워있는 자세고 그 다음이 이제 서 있는 자세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앉아있는 자세부터는 상당히 이제 압력을 느끼는 자세가 되지만 저희들이 이제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앉을 때는 이제 곳곳한 자세로 저처럼 이렇게 똑바로 앉아 계시는 게 좋고요. 허리를 숙이는 자세부터는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세가 되고 숙이면서 이제 무거운 물건을 드는 자세가 이제 가장 허리에 최고로 안 좋은 자세가 되겠습니다. 허리 디스크 구조를 보시게 되면요. 자료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 뼈와 뼈 사이에 물렁뼈가 이제 저희가 충격을 흡수하고 이 안에 수액이 압력을 느끼는 그런 그 구조물이 되겠는데 제가 지금 표시하는 이 구멍으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빠져나오게 되고요. 이 오른쪽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 척추뼈가 어긋나서 이 건강하게 내려와야 될 굵은 노란 신경이 낑겨가지고 이렇게 병이 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역시 노란 게 이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들인데 디스크가 이렇게 돌출이 되게 되면은 신경을 자극하게 돼서 엉치가 땡기고 다리가 땡기고 그다음에 허리가 아프고 특히 기침할 때 허리가 뜨끔뜨끔하는 그런 자세들이 나오게 되죠. 이것을 이렇게 조기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급기야는 디스크가 이렇게 터져 나오게 됩니다. 터져 나오게 되면은 이제 저희들이 간단한 치료를 하기보다는
이제 큰 수술이나 이런 이 치료가 필요하게 되죠. 네, 저렇게 되면 수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디스크가 이제 이 발병하는 자세를 이 단계를 보게 되면은 디스크는 이 딱딱한 외륜과 안에 수액이 있는데 예. 차근차근 밀려 나오게 돼서 요 단계에서 저희가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아주 간단한 치료로 잘 낫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 수액이 바깥으로 터져 나오게 되면은 신경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 이제 치료가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고요. 이 MRI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요 사진은 이 물렁뼈가 하얗게 건강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쪽 사진을 보시게 되면 신경 쪽으로 이렇게 터져 나와서 네. 다리로 눌러 있군요. 네. 부분이. 예. 그러니까 이제 다리가 저리게 되고 땡기게 되고 밤에 잠을 예. 못 이루는 증세가 나타나시게 됩니다. 또 저게 목에 되면 또 목 이 팔도 이렇게 당겨지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게 통증을 저희들이 그 이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체열 촬영을 보시게 되면은 정상에서는 양쪽 다리의 온도가 정상인 반면에 이 신경이 병이 들게 되면은 그쪽으로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고 네, 파래지네요. 온도가 떨어져서 이렇게 확실하게 예. 통증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역시 사진을 보니까 딱 실감이 드는데요. 근데 말씀하셨을 때 보통 이 누워 있거나 하는 것보다 뭐 구부리거나 앉아 있는 자세가 무리가 많이 간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자세가 사실 일상생활의 자세이기 때문에 네. 좀 고민이 되는데 이런 자세를 좀 반드시 하면은 그 허리 디스크 걸릴 위험이 확실히 좀 줄어들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타고난 디스크 자기 허리 상태에 따라서 이제 환자가 이 인생을 겪게 되는 부분이 차이가 있게 되겠지만 그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이제 올바른 자세나 무리한 일을 하지 않고 꾸준히 그 체중 관리와 함께 운동을 통해서 허리의 그 부담을 덜어주게 되면은 우리가 살면서 허리의 통증을 안 느끼고 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올해 5학년 영반이 됐습니다. 네. 5학년 영반이 되니까 제가 제일 먼저 찾아본 게 노화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아직 노화까지는 아니세요. 근데 좀 네. 슬퍼졌어요. 근데 이 척추도 이 노화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질병이 있죠. 네. 뭐 우리가 이제 나이가 뭐 이제 20살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몸의 노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40세, 50세가 되면서 이제 노화를 저희가 심하게 느끼게 되고요. 노화는 저희가 피할 수가 없죠. 그리고 노화 자체는 저희가 살아가면서 병이라고 보질 않고 네. 그냥 자연스러운 그냥 과정입니다. 얼굴에 주름살이 있다고 병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다. 네. 근데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그래서 그 척추도 네. 우리가 이제 많이 쓰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고장이 납니다. 노화가 되는데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은 저희가 병이라고 보질 않습니다. 하지만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력이 약해지고 허리에 직접적인 충격이 잦은 충격이 가해지게 되면은 디스크에도 변성이 오게 되고 디스크가 변성이 오게 되니까 이제 척추를 잡아주는 구조가 약해지니까 옆에서 튼튼하게 잡아주려고 인대들이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관절이 두꺼워지고 해서 자연스럽게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이 좁아지는 것을 네.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네. 자료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 신경이 이렇게 초록색 원이 동그랗게 젊은 네. 척추관을 의미하는 반면에 나이가 들면서 이제 허리를 약해지니까 튼튼하게 하려고 몸에서 자연스러운적으로 인대가 두꺼워지고 관절이 두꺼워지면서 그래서 그게 좁아지는군요. 네, 그래서. 신경 예. 다발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게 만드는 게 협착증이라고 네. 얘기하고 네. 대표적인 증세로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아프지는 않는데 서거나 이제 걷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엉치나 다리가 눌려서. 무거워지고 빠지게 네. 되는 거 몇 발자국 못 걷고 자꾸 이제 쉬셔야 되는 게 이제 전형적인 협착증의 증세가 되겠습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사진을 또 하나 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이 협착증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을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계속 이렇게 진행 과정을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이 병이 초기에 네. 통증을 느낄 때 초기에 치료를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쉽게 잘 치료가 되고 관리를 통해서 큰 병으로 이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을 막히 있기 때문에 이걸 자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 왼쪽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이 넓습니다. 근데 네. 뭐 약간 좁아지긴 했지만 심하진 않죠. 이 단계에서는 저희가 아주 간단한 치료를 쉽게 날 수가 있고요. 예. 여기서는 이제 한 마디 정도가 좁아졌습니다. 이런 정도에서도 저희가 치료 예후가 아주 좋은 반면에 이제 이거 방치시켜서 병이 심하게 진행되면은 여기는 거의 이제 모든 마디가 다 막혀버렸죠. 네, 그러네요. 이럴 때는 네. 아주 이제 크게 수술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있다는 수술을 얘기죠?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전체적인 치료 결과가 좀 떨어지는 예. 경우가 많습니다. 저런 걸 보면 옛말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어떤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다. 네. 이런
맞습니다. 오늘 좀 속담이 좀 되네요. 네. 그림을 보니까 디스크랑은 좀 확실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중장년층에서 좀 허리에 통증이 왔다 하면은 이 척추관 협착증을 좀 의심해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그 노화로 인해서 척추 질환이 젊은 층에도 요즘에는 이제 예를 들면 성인병이라는 이 말이 현대병으로 바꿨잖아요. 이 허리도 네. 아이들이 좀 이렇게 뚱뚱해지고 하도 좀 너무 이렇게 많이 써가지고 이 협착증이나 그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이 척추의 질환이 요즘 젊은 층에도 많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이제 운동량이 현저히 줄어서 이제 뚱뚱해진 젊은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자세, 이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이 앉아 있게 돼서 허리 디스크의 노화를 빨리 일으키고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타고난 허리가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좀 약간 좁게 타고나신 분들이 있으셔서 남들보다 좀 일찍 증세를 일으키는 그 협착증을 보이는 젊은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예. 나이가 어린 편은 아니지만 좀 젊은 층이라고 해서 이렇게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 증상만으로 혹시 나이로 이렇게 구분할 수 없다면 증상만으로 디스크랑 척추관 협착증 혹시 구분할 수가 있나요? 네, 이제 굳이 저희가 이제 나눠 보자고 하면은 그 이제 척추 디스크는 저희들이 주로 젊은 분들한테 급격하게 오는 경우가 많고 네. 이 디스크의 압력이 올라가는 경우에 통증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허리 디스크는 이 허리를 앞으로 굽히는 자세가 제가 아까 디스크 압력을 높인다고 그랬죠. 네. 허리를 앞으로 굽히면은 통증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허리를 숙일 때, 세수할 때 통증이 많이 심해지는 거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허리 디스크를 의심을 해봐야 되는 반면에 척추관 협착증은 주로 이제 서서히 진행되고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 많이 생기고요. 이분들은 이제 만성적으로 신경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자꾸 허리를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을 넓히려는 자세를 취하시게 됩니다. 되는군요. 그래서 이분들은 걷게 되면서 자꾸 허리를 굽어지게 되고요. 네. 굽어지면 허리가 넓어지기 때문에 걷는 게 좀 편해지시거든요. 옛날에 할머니들이 이렇게 허리 이렇게 꾸부정하시고 이렇게 지팡이 들고 네, 그런 분들 중에 게. 협착증 환자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허리 디스크는 급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제 허리 다리가 동시에 아픈 경우가 많은 반면에 이 협착증의 경우에는 이제 오래된 신경 압박으로 통해서 주로 허리 쪽보다는 이 허리 신경이 분포하는 다리나 엉치 쪽에 통증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가장 특징적인 증세가 되겠는데요.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은 주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활동하기가 힘든 반면에 오후가 되면은 이제 멀쩡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아, 그래요? 예, 주무시고 일어나면 다시 아파지는 분들이 많으신 반면에 네. 협착증인 경우는 이게 아주 특징적인 증세인데 가만히 있으면 통증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주무실 때나 앉아 있으면 하나도 안 아픈데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면은 꼼짝을 못 하기 때문에 꼭 집에서는 꾀병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아요. 예.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이제 땡기고 할 때 이 병을 내가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가장 이 확실한 부분이 누워서 다리를 올려 보면은 디스크인 경우에는 다리가 땡겨 가지고 안 올라가죠, 예, 잘 안 올라가시는 반면에 협착증인 경우에 만성병이기 때문에 누워서도 다리를 올리면 쑥쑥 네. 잘 올라갑니다. 저 이제 전문용어로 직거상 하지 거상술인가 그런 그러니까 다리 이렇게 올려서 올라가면 척추관 협착증이고 안 올라가면 땡기니까 이제 디스크다.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지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이거 네. 보시고. 네. 방송 보시면서 이제 증상 네. 보면서 난 어디에 해당하나 이렇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직접 저희가 전화 연결해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궁금하신 점 선생님께 여쭤보시죠. 예, 저는요, 지금 50대 중반인데요, 나이는, 네. 척추관 협착증으로, 한 2, 3년 전에 수술을 했어요. 예. 수술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양쪽 다리가 너무 많이 땡겨가지고, 예. 발바닥에 그 신경이 마비될 정도로 이렇게 지금 많이 힘들어서 수술을 했는데요. 네. 수술을 하고 나서도 발바닥에 감각은 돌아오지 않고요. 이게 다리가 땡겨갖고 걷는 거는 정상적으로 잘 걸었었어요. 네. 근데 지금 한 근래에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거나 그러면 참 편하고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빳빳이 서서 이렇게 좀 한 5분 정도만 걸으면 다리가 땡긴 거는 없는데요. 발바닥이 저려가지고 막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가다가 주저앉을 정도로 다리에 힘이 그렇게 빠져가지고 지금 제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아프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이 허리 수술을 할 때 어떤 고정 수술을 받으셨나요?
그때 당시에 설명하실 때는 그 좁아진 거를 예, 깎아내고 핀을 받기로 설명을 하셨는데요. 직접 이제 수술을 들어가셔갖고는 그냥 그 고정 뭐 인조적인 거는 없고요. 그냥 관만 넓히고 이렇게 하셨다고 설명을 들었어요. 네, 그럼 수술 받으시고 2, 3년 되셨는데 그동안은 많이 좋으셨죠? 예, 좋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환자분이 말씀하시는 이 수술하고 나서 이제 저림 증세가 많이 좋아지고 걷는 게 편해지셨다 그러면은 신경이 압박된 게 제대로 잘 풀려서 수술이 잘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술 후에 이제 발바닥 증세가 이제 남아가지고 계속 불편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이 협착증이 심한 경우에 이 신경이 눌려 있게 되면 신경이 손상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술이라는 거는 신경 손상을 풀어주는, 신경 손상을 살려주는 게 아니라 손상되는 그런 눌려 있는 환경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고 나도 이 발끝의 마비 증세는 오랫동안 남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것을 이제 덜 겪으시려면 이제 조기에 신경을 풀어주는 게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 불편한 발바닥 증세는 한동안 있다가 세월이 좀 지나가면은 좋아지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최근에 더 나빠지는 증세가 있으시다고요? 예, 지금 처음에 제가 수술을 받고 나서 발바닥 신경이 돌아오지 않는 걸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미 손상된 거는 처음에 그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고 그냥 나빠지지만 않고 이 상태로 살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저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았는데 굉장히 불편했어요. 근데 근래에는 그거보다 더 심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한 5분 정도만 걸으면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알겠습니다. 발바닥이 저려요. 지금 많이 못 걸으신다고 하면은 이 수술한 마디에 다시 문제가 생겼을 거라기보다는요. 이제 허리가 이제 한 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허리가 뼈가 여러 개가 있어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또 다른 마디도 같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수술하고 좋았다가 뭔가 다시 나빠지는 증세가 있다고 하면은 병이 어디에 새롭게 생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전문 병원에 가시든지 아니면 수술한 병원에 다시 가셔가지고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협착증이 어딘가 있게 되면은 다시 병원 저희가 잘 고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런 분은 협착증과 디스크 같이 한번 검사를 해보는 것도 좋겠죠? 네.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통화 중이거든. 여보세요? 네, 선생님. 네, 연결됐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아니, 저기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전화, 우리 어머니께서 선생님하고 말씀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예. 예, 어디가 불편하시죠? 제가 아까 그 정상으로 봤을 때는 그 척추관 협착증이 맞거든요. 제가 이렇게 앉으면은, 걸으면은 아프고, 앉으면은 괜찮고, 서면은 아프고, 그런 증세거든요. 지금 얼마나 걸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뭐 구두를 신고 이렇게 좀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고 무리 했을 때는 뭐 거의 한 10m, 아이고, 100m?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멀쩡할 때는 또 일상생활도 괜찮을 때 괜찮고. 그게 이제 협착이란 병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서히 노화 과정 중에 차근차근 진행되는 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아프고 늘 계속 아프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조기에 병원에 오시는데 이게 서서히 진행되다 보니까 거기 적응해서 어떤 날은 많이 아프고 이럴 땐 병원 가봐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어떤 날은 또 멀쩡해지는 분들도 계시고요, 초기에는. 그러다가 이제 병이 점점 진행돼서 말기에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이라도 10m나 100m밖에 못 걷는 증세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 전형적인 협착증이고요. 가만히 계시면 안 아프시죠? 네, 가만히 있으면 안 아파요. 뭐 저희들이 흔히 보는 협착증이고 이 병은 완치가 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가까운 믿을 만한 전문 병원에 가셔가지고 이 상의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 가까운 데를 가도 그 협착증에 대한 치료를 별로 달리 하는 거 없더라고요. 없고 제가 그 꼬리 부분에 그냥 이렇게 신경 무슨 약물 주사제 그거를 2번 정도 했는데 그것도 3번 이상 맞고 하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거 맞으면 통증이 없거든요. 그 치료 받으시면 얼마나 효과가 있으신가요? 제가 한 달 갔어요. 한 달 정도 효과가 있으세요? 네. 한 달 지나면 또 다시 아파지시나요? 그렇죠. 더 아프죠. 그 지금 꼬리뼈 주사까지 얘기가 이제 치료를 받으셨으면 그 치료가 나쁜 치료가 아니고 그 치료만 가지고도 잘 낫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지금 그 치료에 이제 낫질 않고 한 달만 효과가 있다고 하시면은 이제 그런 정도의 치료로 낫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협착이 된 부위를 찾아가지고 넓히는 치료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치료 방법
있어. 제가 그 서울에 지금 서울이죠. 서울로 가면 안 될까요? 양이 치료하는데. 아, 네네. 자, 저희 어머니, 그 굉장히 저희 막 지금 뭐랄까, 아프시니까 성격이 막 급해지신 것 같은데, 전문 병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전문 병원들 소개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제 방송 중에는 못 드리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 저희가 몇 군데를 좀 소개해 드릴 테니 그 중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참 궁금하세요. 아프면 이럴 수 있어요. 네. 이해가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내용 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화 하신 분들 중에서도 나는 뭐 이렇게 2번 받았는데 한 달 있으면 또 아파요. 어떤 분들은 뭐 다리에 발바닥에 신경에 뭐 안 전달이 되게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굉장히 다양할 텐데 이 통증에 따라서 이 치료법도 좀 다양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체 인구의 네. 한 80% 이상이 내가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할 정도로 요통을 가진 분들이 많으십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이제 연세도 많으신 분들이 늘어나서 허리 환자들이 아주 많이 늘어났죠. 네. 근데 이제 허리가 아프면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은 일단 근본적으로 뭐 저희들이 이 안정을 하기도 하고 물리치료를 받아보기도 하고 뭐 침을 맞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다 좋은 치료들입니다. 네. 그 정도만 가지고 낫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치료를 뭐 2주, 3주를 했는데도 낫질 않는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뭐 통증 주사 그런 것도 놔볼 수 있고 그런 치료로 또 맞는 분들이 또 낫고요. 네. 그래도 안 낫는 분들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런데 네. 안 낫는 분들은 예전에는 이제 좁아진 부분을 넓혀야 되는 그런 치료, 즉 수술이죠. 수술들을 많이 하시게 됐는데 이 수술의 기법도 그렇고 수술은 저희가 이제 뼈를 따내고 뭐 마취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우리가 살을 째지 않고도 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때 또 그런 거로 날 수 있을 때 가장 결과가 좋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물리치료, 뭐 침치료 이런 치료들이 다 좋은 치료들이고 꼬리뼈 주사도 아주 좋은 치료인데 그거로도 안 나면은 그 다음엔 어떻게 저희들이 치료하냐면은 계속 저희가 단계별로 치료들이 있습니다. 수술까지 가지 않고요. 자료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인 치료에 효과가 없다. 얼마 치료 효과가 가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가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더 효과적으로 넓히려는 시도를 계속하게 되는데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성형술, 꼬리뼈 내시경 성형술, 뭐 수액 감압술, 그다음에 이제 수술까지 얘기가 있는데 이게 모두 다 단계적으로 저희가 신경을 넓히는 방법들이고 이 단계에서 많은 환자분들이 낫게 되고 또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 또 낫게 되고 그 다음 단계에서 또 낫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도 안 낫는 아주 일부의 환자들은 저희가 이제 이런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게 되고요. 이런 여러 단계의 치료로 요즘 척추 협착증이나 디스크는 뭐 거의 완치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협착증의 치료 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도표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첫 단계부터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네. 신경성형술 좀 이름이 좀 생소하거든요. 어떤 방법인가요? 근데 신경이 이제 이 디스크나 이 협착에 의해서 눌리게 되면은 이 신경이 병이 들게 되고 네. 이제 신경이 이 모양이 아주 좀 병이 들게 되면 이제 보기가 싫어지겠죠. 예. 그거를 이쁘게 이제 펴준다 그래서 영어로 이제 뉴로플라스티라 그래서 한국말로 굳이 이 이름을 번역하니까 신경 성형술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뭐 신경을 이뻐지게 만드는 건 아니고요. 예. 이 신경에 생긴 유착이나 병을 저희가 이 얇은 관을 넣어서 네. 신경의 그 아픈 부위를 정확하게 찾아내서 저희가 이 유착이나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치료고 일반적인 그 통증 치료에 효과 없는 경우에 그 다음으로 저희가 해볼 수 있고요. 네.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거로 저희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한자를 좀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될 것 같아요. 성형하면 미라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데 사실은 성형이라는 말이 이 모양을 바꾼다니 이런 뜻이거든요. 형성외과, 성형외과 뭐 이런 뜻인데 신경이 잘못된 거에 그 모양을 형성된 거를 이렇게 다시 바로잡아준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꼬리뼈 내시경 신경 성형술 좀 더 저희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신경 성형술은 이제 얇은 관을 보고 이제 엑스레이를 보면서 저희가 하는 반면에 직접 들여다보지 못하는 게 이제 단점입니다. 그래서 꼬리뼈 내시경 신경 성형술은 그 신경 성형술 자체는 우리가 수술하지 않고 치료한다. 그다음에 입원이 필요 없다. 20분 정도의 시술로 끝난다. 그다음에 수술한 후에 다리 저림에도 효과적인 시술법이다라는 게 이제 신경 성형술의 큰 장점인데 네. 이거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들여다보면서 하는 게 이제 꼬리뼈 내시경 신경 성형술입니다. 그래서 그 신경 성형술 쓰는 관은
일반 신경 성형술보다 훨씬 관이 두껍고요. 예. 내시경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들여다보면서 하고 MRI에서 안 보이는 병변을 직접 찾아서 공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 신경 성형술에 효과가 없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다음 단계로 내시경 신경 성형술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시술하는 장면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그 수술방에 들어가서 부분 마취만 하면서 환자와 같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내시경들이 있죠. 내시경을 저희가 신경관 안으로 집어넣어서 이 엑스레이와 함께 여기 내시경을 직접 보면서 신경 안을 들여다보는 게 꼬리뼈 내시경 신경 성형술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리를 네. 해보면 그 신경 성형술 원리에다가 그 미세 내시경을 사용을 하는 건데요. 효과가 확실히 좀 좋을 것 같은데 비교적 좀 예후가 좋았던 사례들이 있으면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 꼬리뼈 내시경 성형술은 이 여기 지금 자료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이 까만 노란 이 동그란 데 있는 이 관이 두껍습니다. 그리고 네. 신경이 지저분하게 들러붙고 좁아져 있어 유착이 생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까 체열 촬영에서 이제 양쪽 다리의 온도가 떨어져서 통증을 느끼던 분들이 예. 시술 후에 이렇게 바로 좋아지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네. 60세 여자 환자들이죠. 이제 전형적인 아까 두 분의 여자 환자분들과 비슷한데 이 협착증이 있어서 걷지를 못하고 혈압이 높고 고생을 할 수가 없고 너무 이제 오랫동안 아프면 우울해지고 평생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사나 이런 우울감이 있을 수밖에 맞아요.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수술하기 위험하다. 이제 또 이 사진에서 보시면 약간 뚱뚱한 체형을 가지고 수술에 대한 약간 그 거부감이 있었던 분인데 저희가 부분 마취만 하고 시술을 하게 되니까 네. 이 바로 통증이 좋아지고 바로 일상생활로 갈 수 있고 아, 그렇군요. 이 시술의 큰 장점이 입원이 필요 없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네. 그럼 받고 바로 좀 잠깐 쉬셨다가 퇴원이 아니라 그냥 병원을 나가시면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아, 예. 자, 그래서 고주파 수액 감압술에 대해 저희가 치료하는 모습 직접 저희 화면에 담아 왔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네. 이제 자, 설명해 주실까요? 예, 고주파 수액 감압술은 이제 우리가 이 신경 성형술과 좀 다른 치료인데요. 예. 디스크 자체가 저렇게 튀어나와 있는 경우에 특수한 관을 넣어서 예. 저희가 고주파를 발생시키면은 저 빨갛게 된 부분이 이제 디스크를 자극하고 이제 신경을 자극해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저 부위에 수액을 녹입니다. 그러면 저쪽에 예. 압력이 떨어지니까 저렇게 빨갛게 튀어나왔던 부분이 이제 안쪽으로 이 압력이 낮아지면서 펴지게 되게 되면서 네. 신경의 자극을 없애주는 게 이제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 되겠습니다. 예. 저렇게 이제 아팠던 게 조금씩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가고, 근데 저기 그 뚫었던 데는 뭐 구멍이 안 나나요? 구멍이 이제 조금 나는데 바로 네. 이제 상처가 아물게 되죠. 예. 저는 엉뚱한 게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네. 네. 시술 과정은 동영상으로 보니까 참 신기한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어떤 분들한테 좀 효과적인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수액의 그 압력이 높아서 통증을 느끼는 허리나 목 디스크 환자들한테 예후가 좋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증상으로서는 이 앉아있기 힘든 허리, 그러니까 예.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프다. 그다음에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가 아프시다. 그다음에 팔하고 다리가 저린 목 디스크 환자들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저희가 또 전화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 전화 연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선생님하고 한번 말씀 나누세요. 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제가 작년 10월 달에 신경 성형술을 받았는데요. 네. 근데 이 허리가 좀 지금 묵적지근하고 예. 다리가 이 저린 게 지금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병원에서 좀 수술 좀 하자고 그러는데 수술을 그때 해야 되는지 이게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지금 그 시술 받으시고 좀 차도가 있으셨나요? 예, 허리 아픈 건 좀 좋아졌는데요. 네. 아프진 않는데 허리가 지금 묵적지근해요. 지금 그 통증은 그러면 시술 전보단 좋으신 상황이고요. 예. 지금 많이 불편하시고요. 아니, 많이 불편하진 않은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신경 성형술로 상당히 효과를 보고 계시는데 예. 아직도 신경 자극이 좀 남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저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을 합시다. 이제 나머지 자극을 예. 풀기 위해서 수술 얘기까지 나온 것 같은데요. 예. 물론 이제 수술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허리는 수술 안 하고 날 수 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보입니다. 그래서 예. 물론 이제 예전에는 신경 성형술 다음으로 바로 수술을 이제 저희가
추천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 요즘은 그 다음 단계에 몇 가지 치료들이 더 나와서 예. 그런 치료만 가지고 수술을 피하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 제가 볼 땐 그런 시술을 할 수 있는 전문 병원을 한번 찾아서 예.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고맙습니다. 전화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가 한 13년 전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별로 차도는 없었고요. 네. 그랬는데 한 주기적으로 한 3년 정도 단위로 무거운 거를 잠깐 들거나 이러면 왜 디스크가 터졌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걸음을 걸을지 못할 정도로 아주 통증이 심해서 그때마다 물리치료, 침,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했는데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통증이 심해요. 그러니까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 지금 수술 받으시고 뭐 별로 이제 좋아진 줄 모르시고 오래 사시다가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심하게 아프시단 말씀이시죠? 네네. 그러면 그 아픈 강도가 점점 이게 커지나요? 아니면 계속 그 상태가 한 번 아프면 그냥 그 정도로 아프신 게 똑같이 계속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을 조금 하면 알겠습니다. 좀 지금- 심해지고. 예. 그 수술하신 다음에 어떻게 운동도 좀 열심히 하시고 관리를 좀 하셨습니까? 그때는 젊어가지고 괜찮았는데 지금 한 50대 중반 정도 되니까 이거를 제가 근본적으로 이제 치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흔히 많이 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허리가 약하고 이제 치료가 불안전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또 아프니까 이 시술 후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에 허리가 자꾸 이제 나이가 들면서 다 노화가 되고 더 고장이 나고 좀 조금만 무리하면은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허리가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생활이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내가 뭐 무거운 거 들기만 하면 들어 누워서 일주일을 또 있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허리가 약해진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서 그 병을 치료한 다음에 이분은 이런 분들은 또 관리가 더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운동이라든지 체중 감소라든지 이런 걸 하시게 돼서 다시 몸이 젊어지려는 노력을 하시게 되면은 아주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로 판단됩니다. 네, 근데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지방인데 네. 병원에 가서 보면은 이제 대학병원에 가면 수술을 하라 그러거든요. 네. 근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좀 건방지지만 수술할 단계는 아닌 거 안 해도 되고. 예. 자, 물론 그 선생님들 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은요. 자, 저희가 예. 전문 병원들이 우리나라에 좀 많습니다. 그 전문 병원 한번 다시 한번 가셔서 두 분의 네네. 이야기 같이 한번 종합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내용을 저희가 시간상 좀 빨리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고주파 수액감압술하고 신경성형술 두 치료법이 있는 다 바늘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고주파 수액감압술은 디스크 자체를 치료하는 겁니다. 이게 디스크 안에 수액을 낮춰서 이 압력이 높아진 디스크를 낮추게 되면은 수액이 쭈그러들면서 네. 신경을 여유가 생기게 하는 게 이제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 역시 수술하지 않고 디스크를 치료하고 전신 마취가 필요 없고 그다음에 주사 바늘로 당일 시술로 입원이 필요 없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이 신경 성형술이라는 거는 이제 이 신경 쪽에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가 돼서 조금 차이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두 가지 치료를 저희가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 훨씬 더 예후가 좋게 되죠. 네, 그렇군요. 네. 자, 저희가 참고하시려고 그 치료 사례 예후가 좋은 것들을 좀 몇 장 모아왔습니다. 여러분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고주파 수액 감압술은 이제 허리 디스크를 치료하는 병이고 그다음에 이 젊은 분들한테 이제 많이 저희가 시술을 하게 되고요. 네. 역시 자료 화면에서 보시면 34세 여자고 디스크 진단을 받으셨고 이 보시면 왼쪽에 다리 온도가 떨어졌고 디자인하셨는데 하루 종일 앉아 있게 되고 머리를 감으려고 허리를 숙이면 통증이 와가지고 아주 힘들게 지내셨던 분인데 네. 저희가 시술하고 압력이 낮아지니까 바로 통증이 없어지고 네. 저희가 체열 촬영에서도 통증이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이번에는 그럼 저희가 수술적 치료법 알아볼게요. 일측성 미세 현미경 수술인데요. 어떤 경우에 이 수술을 하나요? 저희가 이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비수술적인 치료로 모든 환자들이 다 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네. 네. 또 병이 이제 너무 진행됐거나 이제 신경이 손상이 돼서 이 마비가 진행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가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런 건 저희가 근본적으로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을 열어야 되는데요.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수술하면은 뼈를 많이 따내고 뭐 큰 치료를 하게 돼서 굉장히 허리가 약해지기 때문에 예전엔 수술 받으면은 뭐 재발했느니 허리가 더 나빠졌느니 해서 수술은 절대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요즘은 저희가 이제 이 허리를 지지해주던 구조를 네. 거의 정상적으로 다 남겨놓고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만 넓혀주게 돼서 예. 한쪽으로 일측성 한쪽으로 들어가서 양쪽을 다 쳐다본다라고 해서 일측성 미세현미경 수술이 되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사진하고 동영상도 준비를 했거든요. 네. 사진 먼저 볼까요? 예.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예전의 방법입니다. 신경을 넓히긴 하지만 뼈를 다 따내서 허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일측성 수술은 이 한쪽으로만 들어가서 신경을 넓히기 때문에 척추가 약해지는 단점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료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좁아진 부분을 이렇게 완벽하게 넓히는 게 저희가 일측성 미세현미경 수술이 될 거고요. 네. 이렇게 심한 분들은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에 저희가 효과가 없는 경우에 저런 식으로 네. 부분 마취만 합니다. 저것도 아하. 한 20분 정도 걸리고요. 환자는 지금 저기 정신이 있는 상태죠? 뭐 이제 저희랑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살짝 신기하네요. 주무시는 경우도 있고요. 예. 잠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뭐 수술하시고 나서 마취가 풀리면 바로 이제 일어나서 걸으실 수 있고 네. 병의 이제 근본적인 치료가 돼서 가장 성공률은 높죠. 예. 자, 저렇게 시술 후의 모습들도 저렇게 나오는 모습인가요? 아니면 지금 치료한 모습이 나오는 건가요? 저거는 이제 수술 전의 모습입니다. 아, 네. 예. 자, 이 수술의 대상이 또 궁금합니다. 그래서 일측성 미세현미경 수술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예. 비수술 치료에 실패한 경우 아니면 병이 너무 심해졌거나 네. 아니면 운동 마비가 와가지고 신경이 손상이 너무 심해서 마비가 와서 저희가 신경을 풀어야 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네. 자, 그럼 네. 이제 일직성 미세현미경 그 수술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정리를 쭉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네. 이 특징을 보시게 되면은 그 자료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이 병을 이제 근본적으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근본적으로 넓히기 때문에 성공률이 제일 높습니다. 가장 네. 성공률이 확실하고요. 그러니까 비수술적인 치료는 저희들이 시술을 해보고 통상적으로 한 70에서 80%, 어떤 경우에 따른 90% 정도까지 성공률이 있지만 일직성 미세현미경 수술은 수술을 하면 낫기 때문에 성공률이 예. 가장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전신 마취를 하지 않습니다. 부분 마취만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척추를 지지하는 구조가 저희가 건드리질 않기 때문에 수술 후에 허리 네. 약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네.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시간이 짧기 때문에 네. 당뇨 및 고혈압이 있는 분들한테서도 저희가 쉽게 하실 수 수술을 할 수 있고요. 있습니다. 예. 네. 자,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저희가 그 치료 사례 잘 된 것만 몇 장 모아봤습니다. 보실까요? 네. 이 MRI를 보시겠습니다. MRI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 자료 화면을 좀 띄워주시죠. 네. 이렇게 좁아서 여러 가지 성형술이나 어떤 꼬리뼈 시술,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 모두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좁았던 구멍을 눈으로 보면서 현미경을 보면서 넓히는 게 미세 현미경 수술이고요. 아주 좁아서 신경이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이거를 네.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만 들어서 신경을 넓히게 되는 게 아, 네. 미세 현미경 수술이 될 거고요. 예. 수술하게 되면 이제 수술 전에 아파서 환자분이 이 삐뚤음하니 이제 예. 서시게 된 게 바로 아프니까. 예, 곧바로 이제 네. 펴지시게 되죠. 네. 네. 그래서 현미경 결과는? 수술의 결과는 뭐 거의 네. 95% 이상입니다. 성공률. 그렇군요. 예. 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정보 많이 글쎄 주셨는데요. 말이에요. 네. 네. 마지막으로 치료를 아직도 방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몸에서 이제 통증이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 몸에 어디가 고장이 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통증을 안 느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통증을 안 느끼게 되면 몸이 다 고장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허리가 아프다라고 할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간단한 치료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치료를 시작하시면 병을 키우기 전에 네.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날 수 있고 이제 아프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몸이 고장 나고 있고 노화가 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미리 내가 노화가 돼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치료를 하고 젊어지려는 노력을 계속 하시게 되면 병이 진행되는 걸 막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또 병이 아주 진행된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해도 결과가 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큰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네.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통증이 있을 때는 방치하지 마시고 요즘 병이 잘 낫습니다. 가까운 전문 병원이나 병원에 가셔서 네.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옛날에 통증을 참는 게 미덕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네. 통증을 참으면 좀 바보 같은 짓입니다. 맞아요. 참지 마시고요. 네. 꼭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세바른병 조보영 원장님과 함께 척추 디스크 효과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